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동구에서 신축급 단지가 또 싸게 경매로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고고! 자, 오늘도 텐션 업해서 출발해 보겠는데요. 이 경매 물건은 광화문 중심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렇게 광화문 업무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안으로는 이렇게 녹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연못 같은 거 있고 당연히 피트니스 센터, 기본적인 편의시설들도 잘 갖추어져 있는 단지인데요. 회사들이 즐비한 광화문 업무시설 중심에 조경도 잘 돼 있고 이렇게 놀이터까지 잘 조성되어 있는 신축급 단지,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왕십리 뉴타운 텐제일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문을 보니까 아우 멋있네요. 멋있고 아파트도 이렇게 쭉쭉쭉 잘 뻗어 있고 광화문 업무지구 이렇게 핵심에 텐제일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는 왕십리 뉴타운인데요. 자, 왕십리 뉴타운은 이렇게 3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죠. 텐제일 1, 오늘 경매 물건이 나온 곳이고요. 그 다음에 텐제일 2, 그 다음에 센트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4, 15, 16년 이렇게 입주해가지고 거의 신축급 단지고 조경도 잘 되어 있는 아주 광화문 업무지구에서 핵심 단지입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요. 요 네모난 부분 오늘 경매 물건 단지죠. 여기가 텐제일 1, 그 다음에 요 옆에 2단지 텐제일 2, 그 다음에 센트라스가 이렇게 좀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넓게. 그래서 요게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죠.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도심 속에서 뭐 청계천도 있고 이래서 너무 좋은 곳이고 1단지에서는 이렇게 지하철 왕십리역, 상하십리역이 좀 먼 듯 하지만 이 센트라스 단지 쪽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면 크게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뭐 버스를 타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보로 이용해서 뭐 상하십리역에 내려서 다 이렇게 도보로 좀 이용하는 생활권에 있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요 아무래도 이 텐제일은 광화문 업무지구 쪽에 가까워요. 업무지구 쪽에 가깝고 뭐 물론 성수도 가깝고 그렇지만 강남도 뭐 가깝긴 하죠. 이 정도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아무래도 광화문 도심 업무지구 쪽에 자리 잡은 단지입니다. 단지를 살짝 둘러보면요. 이렇게 조경 잘 해놨습니다. 5월이니까 장미도 예쁘게 피어있죠. 텐제일 1, 텐제일 2, 센트라스가 거의 이제 한 단지처럼 느껴지죠. 한 단지처럼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센트라스 조경보다는 텐제일 쪽 조경이 좋고 사진은 센트라스 쪽인데요. 이렇게 센트라스 쪽에 이렇게 주상복합동이 있어서 여기에 각종 식당, 뭐 편의시설들 다 있고요. 왕십리 뉴타운 전체를 이렇게 애둘러가지고 여기가 광화문 도심 한복판이라서 맛집들이라든가 이런 상가들이 참 잘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생활권이라든가 뭐 식사하고 이런 곳들은 굉장히 재밌고 아기자기한 식당들도 많고 재밌어요. 사진은 센트라스 쪽의 조경인데요. 뭐 센트라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3개 단지가 한 단지의 느낌이 납니다. 자, 텐제일 1의 단지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 1700세대 크죠. 그 다음에 15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어디 가냐면 단지 안에 숭신초등학교로 가고요. 좀 중학교가 재밌어요. 이 중학교가 재밌는 게 이 도심이라 보다 보니까 뭐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분산돼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는 텐제일 1에 바로 있으니까 뭐 가면 되는데 이 중학교는 굉장히 멀어요. 심지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참 독특하다, 특이하다. 그리고 광화문에 확실히 도심에는 학교나 또는 인구가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구나 해가지고 동마, 마장, 광희, 무학 이렇게 배정이 되거든요. 학교를 지도상으로 보면요. 초등학교는 텐제일 단지, 오늘 경매 물건이 요 103동 쪽이니까 바로 진짜 가까이 있네요. 숭신초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마장중학교, 여기 마장중학교, 그 다음에 동마중학교, 무학중학교 이쪽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광희중학교까지 갑니다. 그래서 4군데를 분산해서 가는 중학교 학군이어가지고 저도 이런 학군은 좀 간만에 좀 보는 학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중학교를 굉장히 멀리 간다는 좀 단점이 있겠죠. 오늘의 경매 물건을 살펴보면요. 2023 타경 55006 매각기일은 6월 10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제일 103동 20층입니다. 20층이 경매로 나왔고요. 층이 매우 높죠. 그 다음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니까는 여기서는 32평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초 감정 가격은 15억 6천에 감정되어 있다가 한번 유찰되어서 12억 한 4천만 원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이 가격대에 입찰 예정입니다. 자, 경매 물건의 타입과 구조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단지에서는 32A평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보면은 포베이죠. 포베이인데 약간 그 저번 영상에 봤던 그 헬리오시티도 포베이가 나왔었는데요. 그 포베이랑 달리 조금 방 구조가 불편해요. 다음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전체적인 향은 남서향입니다. 남서향이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층의 높이죠. 그런데 이게 4베이가 좀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그 헬리오시티 때랑 달리 헬리오시티는 요 거실이 있고 요렇게 부부 이렇게 안방 요쪽이 있었었는데 이제 요건 현관에 들어가가지고 부부 드레스룸 이렇게 하는 것과 아이들 방이 이제 겹치죠. 동선이 이게 겹치니까 조금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겹치죠. 그래서 저는 요 구조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식당이 이렇게 있고 그때 헬리오는 요 방이 요 끄트머리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좀 분리가 되죠. 거실을 기준으로. 그러는데 4베이 구조에서 약간 분리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뭐 조금은 요게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많다거나 뭐 애가 뭐 한 둘 정도 됐을 때 그렇습니다. 자, 경매 물건 타입 32A 타입의 실거래가를 먼저 살펴봐야죠. 최고가는 21년 7월 달에 17억까지 올라갔네요. 역시 이때가 한참 막 집값이 달리고 있을 때니까 17억까지 올라갔고요. 최저가는 뭐 23년 1월 달에 9억 정도까지 뭐 이거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게 뭐 실질적인 거라고 좀 보긴 어렵고 최저가 22년에 한 22년 12월 정도에 12억 3천 정도 이때 해가지고 거래가 됐고 지금 경매 가격이 12억 4천 정도니까 최저가 때의 가격인데 어쨌든 요 정도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입찰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되고 최고가 최저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향도 한번 살펴볼까요? 103동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4베이 구조죠. 전체 층은 25층 중에 20층 높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은 층에 그 남서향으로 뭐 해가 잘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뷰는 여기서 보이는 뷰는요. 요렇게 그냥 맞은편 아파트 단지 뷰입니다. 이게 맞은편이 좀 단지가 낮아요. 20층보다 낮기 때문에 20층 높이에서는 좀 멀리 보이겠지만 그래도 또 멀리 보이면 그냥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뷰라고 할 수 있겠죠. 권리 분석은 소유자 거주로 추정되며 낙찰후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물건인데요.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은 이게 미납관리비가 보시다시피 한 6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는 4월 현재 600만 원이나 되니까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거죠. 경매에서 미납관리비는 좀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좀 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전용 공용에 따라서 뭐 6대 4 이렇게 나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명도를 해다 보면은 요즘엔 관리비를 이렇게 뭐 나눠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납 관리비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6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동구 텐즈일 1단지입니다. 우수한 점은 광화문 업무지구에 단지 조경이 잘 돼 있어서 주거 환경이 잘 조성된 곳입니다. 사무실만 위치해 있는 곳에 조경도 잘 돼 있고 생각보다 안에 들어가면은 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잘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공사비로 인해 가지고 오래된 아파트들은 너무 좀 문제가 많은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신축급 단지죠. 그래도 15년도 입주했어도 신축급 단지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권이 너무 재밌어요. 생활권이 너무 재밌어서 광화문 뭐 청계천도 갈 수 있고 맛집들 그다음에 힙지로 당동 뭐 성수 핫플레이스 이래가지고 또 도심 광화문권에는 맛집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곳들에 있어서 생활권이 너무 재미있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아쉬운 점도 있겠죠. 광화문에 허파와 같이 주거 환경이 조성된 곳이다 이런 장점이 있었지만 이게 역으로 보면 주거지가 광화문 업무지구 한복판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삭막하죠. 주변을 나가게 되면 다 회사나 뭐 이런 거고 또 저녁 되는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는 이런 건지인데 거기에 또 한복판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군 자체가 좀 우수하진 않겠죠, 당연히. 특히 중학교들이 네 군데로나 이렇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통군이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뭐랄까요, 성동구에서도 강남이 가까운 쪽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옥수라든가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여기는 성동구에서도 그 광화문이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이 좋아야 조금 더 가격이 좋을 수 있는데 광화문 쪽이 가까워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이거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해야 되겠나요? 어쨌든 이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경매 물건을 한번 평가해 보면요. 광화문에는 직장들, 좋은 직장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고 이들 배우주거 지역으로 두 개를 꼽죠. 경희궁자이, 그 다음에 왕십리, 텐질, 뭐 센트라스 이 두 개를 꼽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개 단지들은 좀 불황이 오면 가격이 떨어지는 성향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강한 업무지구라서 좀 떨어지는 성향이 있긴 하는데 바로 조금만 좋아지면은 독특한 독보적인 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가격 회복력이 좋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생활권이 너무 재밌고 그래가지고 매매도 잘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싸게만 좀 낙찰 받을 수 있다면 전혀 매매 걱정 안 해도 되고 지금 가격은 아마 입찰하기에 딱 좋은 적절한 가격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광화문 업무지구에는요 생각보다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강남만 좋은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요, 뭐 4대 로펌이라든가 은행권, 관광업, 기타 외국계 뭐 회사들이라든가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이 광화문 업무지구에 아주 그 단지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쾌적하다, 좋다라고 느끼는 단지가 두 개가 있죠. 경희궁 자이, 그 다음에 왕십리 뉴타운의 이 텐즈라고 센트라스인데, 재밌는 점은 이 두 단지가 분양 당시에는 좀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미분양 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좀 평가받았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 단지죠. 그리고 생활권도 너무 좋아져가지고 청계천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강북 쪽으로 맛집들도 있어가지고 언제든 살고 싶어하는 단지가 됐습니다. 오늘 경매물건 관심 가져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